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 세무 2급 제 105회 기출문제 지난 시간에 이론을 마무리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실기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자, 2022년 12월 3일 시행 105회 전산 세무 2급이죠. 쭉 내려가서 실기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는 회사 이름이 미수상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도소매업 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놓고 있죠. 요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월 12일이고요. 미래상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금, 요 약소금 받았을 때는 받으럼 해놨겠죠. 받으럼을 갖다가 1,500만원짜리 갖고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할인해서 할인 비용은 20만원이 발생했고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그랬는데 이 할인료 계정을 뭐라고 쓰는지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 우리가 받아 놓았던 받을 예 1,500만원짜리는 은행에다가 매각을 했을 것이고요. 받으럼에 대한 거래처는 써주셔야죠. 미래 상사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요것을 할인해서 우리가 받은 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고 하니까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 쓰시고 20만원을 할인했다고 했으니 차감했다고 했으니까 들어온 금액은 1,480만원이 입금이 됐겠네요. 자, 문제는 여기서 20만원 이 할인료 뭐라고 쓰라고 배웠어요? 받으러면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 처분을 했는데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1번에서 원하는 요 회계 처리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 문제에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요걸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란 얘기죠. 자, 그러면 분계를 갖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월 11일 날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프로그램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5회 다운받은 자료에서 여기 실행을 시키시고요. 자, 수험번호는 12 11 11 12 이렇게 됐죠. 여기 여러분의 이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치할게요. 자, A형이고 여기 감독관 번호는 2385로 되어 있습니다. 2385가 감독관 번호예요. 2385. 자, 그리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월 12일. 자, 차변에다가는 대변부터 할까요? 대변부터 할게요, 저는. 자, 받으럼은 미래상사에서 발행한 거였었죠. 미래상사 해주시고 금액은 1,500만원. 차변에다가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해서 금액은 20만원. 나머지 금액이 여기 회사에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됐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요 해당되는 문제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2월 5일이고요. 생산부 직원. 여기 세무 2급, 뭐 회계 1급도 그랬었지만 여기 생산부라고 이렇게 직원들이 나오게 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500번대에서 계정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확정 기여형이라 그러면은 비용 처리하는 계정이죠. 회사에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연금을 갖다가 보내면서 비용 처리하는 계정이니까 자, 여기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하면 되겠어요? 여기 퇴직급여라고 해주기로 했었죠. 생산부 직원권은 뭘로 처리해요? 500번대로 처리해야 하시대요.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으니까 금액 300만 원은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자, 요것도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2월 5일이고요. 차별에다가는 퇴직급여 500번대 제조원가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다가는 여기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 30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날짜는 3월 31일인데요. 미납된 법인세 400만원을 갖다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그러고요. 미지급한 세금은 부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급 부채 규정을 갖다가 3월달을 보면 미지급 세금이라고 미리 기록해놨을 거예요. 12월 30일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법인은 1월부터 12월, 즉 12월 법인은 3개월 후, 즉 3월 30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법인세 등해서 얼마 이렇게 해놨을 것이고, 대변에 지난번에 우리 여러 번 해봤었죠. 여기 선납세금 뭐 냈던 거 얼마 뺐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납세금 납부해야 될 거 법인세죠. 미지급 세금에서 지금 얼마를 해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400만 원 이렇게 해놓은 거였었어요. 자, 요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날짜 3월 31일 날짜에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해놨던 거 말이죠. 미지급 세금 해놨던 400만 원을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어디서? 보통예금에서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겠죠. 400만원 이렇게 분개해주면 3번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럼 3월 31일 날짜로 일반전표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날짜는 3월 하고요. 31일 차변에는 미지급 세금 해주시고요. 금액은 40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400만원.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니까 날짜는 5월 5일 유진전자에서 5월 1일 구입한 여기 300만원짜리 컴퓨터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를 했대요. 근데 컴퓨터는 구입할 때 비품으로 처리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 처음에 5월 1일 날 구입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놨을까? 5월 1일 날. 자, 차변에 컴퓨터 샀다 그랬으니까 비품 이렇게 썼겠죠.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썼을 거고, 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시다. 현금으로 지급해서 여기 30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지금 5월 5일 날 얘를 갖다 기부했다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기부했으니까 기부금 얼마? 300만원짜리로 써주시면 되겠고, 자, 대변에 지금 기부를 했는데 내 거 뭘 준 거예요? 돈을 준 거예요? 비품을 준 거예요? 있던 비품을 준 거죠. 여기서는 비품을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비품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니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이거였었어요. 처음에 비품으로 취득했던 거 우리가 기부하는데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제품이나 상품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비품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을 이렇게 기부를 했기 때문에 비품을 감소시키고서 기부금 처리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5월 5일 날짜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비품 이렇게 기록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날짜는 5월 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기부금 써주시고요. 기부금은 금액이 300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비품 써주시면 되겠어요. 300만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내용을 보니까 5번 내용은 날짜가 우선 6월 17일이고요. 6월 17일 또 생산부 얘기가 나왔네요. 생산부에서 사용할 청소용품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현금기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아래 간이용 수령했다 그러는데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청소용품은 우리 쓸 때 뭐라고 하기로 했었죠? 여기는 소모품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금액은 합쳐서 2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2만원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 2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겠죠? 그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이 소모품비가 500번, 800번 어디죠? 요거 물어본 거예요. 포인트가 보니까 날짜는 6월 17일로 해주시고요. 6월 17일 차변에다가는 소모품이 현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출금전표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소모품비 해가지고 금액은 2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출금전표로 바로 처리가 된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소모품비 여기 몇 번을 하라 그랬어요? 800번 소모품비 500번대로 해야 되죠. 생산부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문제 끝났고요. 문제 2번서부터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대한 문제예요. 자, 메인 매출전표 첫 번째 문제는 1월 20일이네요. 하이마트에서 탕비실에 비추할 목적으로 냉장고, 탕비실에서 사용하려고 냉장고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대요. 그럼 얘는 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이니까 여기 부가세 유형은 61번인가요? 여기 현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현과 선택해 주시고요. 공급 대가인 330만원을 다 입력을 해주게 되면 공급가액 300만원하고 30만원 자동으로 딱 나뉘어지겠죠. 자, 계정은 이따가 밑에서 회계 처리는 몰래 주면 돼요. 냉장고니까 비품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분계 유형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에도 되겠죠. 자, 그러면 1월 20일 날짜로 요거는 닫고요. 1월 22일 날짜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선택합니다. 자, 날짜는 1월 20일이라 했죠. 1월 20일. 자, 부가세 유형은 현금 영수증이 증빙서류이니까 현금 영수증에 관련된 거, 얘 지금 불공사항 아니기 때문에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61번 현과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라고 쓰면 되겠죠. 냉장고 공급가액 세액을 330만원 입력하면 공급가액은 300만원, 부가가치세는 3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샀어요? 여기 하이마트에서 샀대요. 하이마트.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자, 원재료를 비품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꿔주시고 엔터 띵 치게 되면 첫 번째 거래에 대한 현금 영수증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한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해 보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 날짜가 2월 9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영업부라고 나와 있네요. 비용 문제가 나오면 800번대에서 선택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비품 사용하던 복사기 취득가액은 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25만 5천원. 근데 얘를 유미산업에다가 200만원에 처분했대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얘가 보통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문제, 그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다음에 계정 처리까지 물어보는 문제라서 난이도는 약간 있긴 하지만 매번 거의 반복되게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된다고 했었고,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분계가 중요한지라 여기 표시를 꼭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으세요. 그랬었단 말이죠. 자, 비품은 취득원가가 지금 이게 500만원짜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감가 상각 누계액은 얼마나 그랬었냐면 여기 225만 5천원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장부가액 274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274만 5천원짜리인데 얘를 지금 얼마에 팔았대요? 22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받을 거는 220인데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실 계산할 때에는 실제로 공급가액이 우리가 받은 돈만 얘만 이렇게 쓰셔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274만 5천원짜리를 200만원에 팔았으니 우리가 손해가 나죠. 얼마가 생겼어요? 74만 5천원이 마이너스가 생겼고, 요거 계정 이름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얘를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했으니 공급가액은 200만원, 세액은 얼마예요? 20만원이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거 먼저 유형자산 처분이익인지 처분손실인지 반드시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메모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 자료를 입력하면 공급가액은 200만원, 부가세는 20만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 또는 받은 돈은 얼마가 돼야지 돼요? 220만원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지금 여기 부가세 판매된 이 비품에 대한 것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차변에 뭐가 떠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로 뜨겠어요? 20만원 자동으로 이렇게 뜨겠죠. 그리고 또 모두 떠요. 제품 매출로 해서 200만원 뜨겠지만 지금 제품 매출한 거 아니죠. 그 계정을 뭘로 바꿔주셔야지 돼요? 비품의 어떤 금액으로? 이거 왜 이래? 비품의 취득원가를 없애주셔야 돼요.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바로 요거죠. 팔았으니까, 처분했으니까 500만원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고, 그러면 차변에는 취득원가를 없애주었으니 모두 없애줘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바로 없애주라 그랬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요? 225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받은 돈 보통예금에 얼마가 입금됐대요? 보통예금에는 220만원 입금이 됐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서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계산해 보면 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차변에 74만 5천원이 반드시 차이가 나야 되죠. 그게 뭐기 때문에? 바로 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해서 74만 5천원 이렇게 분계를 해 주셔야지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여러가지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 문제 한두 번 본 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절차를 잘 밟으시라고도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고,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 놓고 회계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항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9일이라고 했고요. 2월 9일 세금계산서 매출에 세금계산서 별 다른 게 없으니까 쓰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복사기. 자, 공급가액은 200만원에 팔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냐면 유미산업에 팔았다고 하네요. 유미산업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계는 혼합분계로 누르시고, 제품 매출을 뭘로 바꿔줘요? 비품으로 바꿔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액 해주셔야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225만 5천원. 나머지 차변의 금액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처분 손실에서 금액은 아니지, 우선 잘못 썼죠. 비품이 500만원짜리였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돈 받은 거 써야 되는데 74만 5천 원. 그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건 얼마? 22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써 주시게 되면 이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다 마무리하신 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를 보니까 얘는 7월 1일 거래네요. 7월 1일 거래고 창립 기념일 선물로 직원들에게 1인당 5개씩 지급할 USB 윈테크로부터 구입하고 그다음에 매입 대금 중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거 외상으로 했다 그래도 미지급금 해야 되겠죠? 단 아래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외상 때는 미지급금 처리한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준대? 세무 2급씩이나 됐는데. 자, 그러면 얘는 보니까 매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럼 얘는 불공사항이 아니니까 부가세 유형은 그냥 51번 과세 선택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00만원, 50만원 입력하게 되면 지금 차변에 계산 분기가 돼야 될 계정은 어떻게 분기가 되겠어요? 차변에는 지금 여기 뭐죠? USB 계정 뭘로 처리해 주면 돼요? 이거는 이 직원들한테 선물한다면서요. 그렇지. 복리 후생비. 근데 여기 영업부라 그랬으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해서 얼마로 처리해줘요? 여기 500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네? 뭐가요? 응. 미지급금은 우리 아직 돈 안 줬다고 했으니까 550만원 이렇게 해주고, 거래처는 어디라고 써줘야지 돼요? 여기는 여기는 미수상해 민테크로 해야 돼. 원테크인가요? 원테크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복리후생비는 우리 불공사항 아니니까 부가세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부가세 대급금 해서 얼마라고 써준다? 50만원은 뭐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하면 뜰 거예요. 우리는 이따가 복리후생비 요것만 계정만 수정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7월 1일 날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매입 매출전표 한번 입력. 지급금이 550이 아니고 현금 50하고 500이. 그렇네, 맞다. 매입 대금 중에 50만 원은 현금 지급했다 그랬죠. 미지급금은 얼마만 쓰면 될까? 500만 원만 써야겠네요. 미지급금 여기서 $500만 현금으로 50만원은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현금 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7월 1일 날짜로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날짜는 7월 1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매입 51번, 품목은 USB 정도만 쓰면 되실 것 같고요. 공급가액은 5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원테크라고 되어 있었죠. 원테크. 자,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분기하는 거는 혼합분기 눌러주시고요.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쓰라고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영업부라고 그랬죠? 아니, 어디 갔어? 문제가 영업부 직원들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써주시고요. 대본에다가는 현금으로 50만원은 결제했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해줬고요. 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날짜는 8월 27일이고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 이거 뭐 설명해 주는 걸까? 자, 기계장치라고 하는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 얘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뜻일까? 그 다음에 뭐죠? 자본적 지출을 뜻하는 것일까? 그쵸? 얘는 지금 얘가 자본적 지출이에요. 요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품 교체한 거 부가세 포함해서 1320만 원이라고 했으니 공급가액 나누기 1.1 해보게 되면 공급가액은 얼마겠어요? 1200만 원, 부가세는 1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1500만 원 공급가액에 대한 거 계정 뭐라고 써야지 돼요? 기계장치를 써야 되겠죠? 자본적 지출이니까. 광명기계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지급한 것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쓰란 뜻? 당좌예금이라고 쓰란 뜻이죠. 대변에 당좌예금. 자, 얼마를 줬을까요? 132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종이세금계산서는 이따가 전자란에다가 뭐 표시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산 거는 뭐라고 기록한다? 차변에 기계장치 12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했을 때 기계장치가 되어 있으니 뭐가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 해서 얼마? 1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다 해결이 된답니다. 자, 8월 20일 날짜로 매매주 전표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당좌예금에 광명기계 써야 돼. 당좌예금은 우리 거라서 여기 세무사회에서는 당좌에 대한 은행 금융기관은 안 써도 돼요. 받았을 때는 있어. 받았을 때 뭘 쓰죠? 당좌수표. 그때 현금이라고 쓰잖아요. 현금. 쓰고 싶으면 쓰지 마세요. 쓰고 싶어도 참아요. 8월 27일로 해주시고요. 맞지? 8월 27일. 자, 유형은 지금 세금계산서 수취했다 그랬으니까 종이세금계산서 51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부품이라고 쓰면 되려나? 공급가액은 12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광명기계.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여기다 전자에다 표시하면 안되죠. 자, 그 다음에 혼합분계 누르셔서 원재료 대신에 뭘로?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이라고 해서 132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할까요? 5번 문제네요. 날짜는 9월 27일이고요. 미국 BOB사의 제품 3만 달러 직수출. 우리가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요 직수출이죠.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뭘 선택해야 돼요? 16번 수출. 요거 선택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는 거, 환율 며칠 어떤 거 쓰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선적일 거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배웠던 수익인식을 때 배웠던 인도일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수출적이 대금을 언제 받기로 했대요? 30일 날 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 9월 27일 시점에서는 얘는 외상 매출금으로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아는 것처럼 지금 수출 신고분은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3만 달러에다가 여기 우리 공급가액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죠? 공급가액은 우리가 쓸까, 여기 3만 달러 곱하기 환율은 27일이니까 1150원 이렇게 주면 얼마 계산돼요? 답안지를 보아하니 3450만원 계산되네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외상 누르고 거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27일 거 날짜 9월 27일 거 입력해 주시고요. 수출 해놓고 여기 제품 팔았다 그랬으니까 제품 쓰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아까 계산했던 거 3,4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BOB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영세율 9번은 직수출 1번 선택해 주시고요. 분계는 외상매출 2번. 예,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도 끝나겠네요. 뭐 이런 문제 형태로 봤을 때는 매매출 전표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는 회계 1급이라고 얘기해도 세무 2급이라고 해도 TAT 2급이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거의 물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에 비해서는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 문제입니다. 총 10점인데 여지껏 나왔던 거 보니까 보통 3점, 2점짜리 2개, 6점짜리 하나 이렇게 나오던지, 얘는 이번에 몇 점으로 나왔나? 얘가 3점, 밑에가 5점. 저기 점수가 큰 거 있잖아요. 5점짜리, 6점짜리 요거 나오는 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작성하는 거예요. 어저께 해봤던 것처럼. 자, 일단 부속서류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명세에서 취득. 예전에는 TAT에서는 얘네들 관련된 거래 자료들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완성됐고, 걔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도 자동으로 조회만 했었는데, 지금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그 전표를 입력하는 걸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어디에 어떻게 작성되는지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이 자료를 보시고서요,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여기에다 여기 4월 8일 거, 5월 12일 거, 6월 22일 거 다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기간은 2022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한번 문제 내용만 한번 볼게요. 4월 8일 날 1기 확정이면 며칠부터 며칠이에요? 몇 월부터 몇 월? 4월부터 6월이죠. 여기 4월부터 6월에 다 해당되죠. 그럼 다 들어가야겠죠? 또 보세요. 여기는 생산부에서 사용할 공장 건물 구입 해갖고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보통예금으로 지급, 뭐 하자사항 없죠. 요 자료 그대로 다 입력해 주면 돼요. 두 번째, 얘도 생산부 공장에서 사용할 그 기계장치를 했네요. 증빙서류로 전자세금계산서 수령했고 보통예금으로 지급, 이것도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6월달에 구입한 영업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비품이죠. 이것도 증빙서류 세금 계산서 수령했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별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죠. 기계장치,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 세 가지 내용을 날짜별로 그대로 입력을 해 줄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느냐고요?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빼놓고 부가가치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부속서류 보시게 되면 건물 등 어디가 있어 보이냐, 맨 밑에서 세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날짜는 일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에 월일 나오죠? 자, 거래 여기 4월 8일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거기 상호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주용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용을
자, 사업자 등록번호도 알려주고 있죠. 130-81-50-950. 그다음에 자산 구분을 해봐 주세요. 자산은 뭐예요? 얘가 공장 건물이라고 그랬죠. 건물이에요. 건물 해주시고요. 공급가액은 5억 원. 세액 나와 있고 됐어요. 두 번째 건 5월 12일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주 광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 광명. 사업자 등록번호는 201-81-14-367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계장치, 여기 기계장치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금액은 6천만원. 세 번째 6월 22일 거래처는 CK전자래요. 주 CK전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203-81-5457. 그 다음에 얘는 에어컨 비품이죠. 에어컨은 뭐에 들어가요? 기타에 들어가겠죠. 기타 선택해 주셔야겠네요. 금액은 800만원. 자, 3개 다 입력했죠. 자, 이렇게 뭐 별반 어렵지 않게 지워진 자료 갖다가 넣기만 하면 몇 점 준대요? 그냥 입력만 해서 3점 됐어요. 얘가 지금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을 한 거랍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저장이 있으면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어저께도 해봤던 전 시간에도 해봤던 문제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 매입 그다음에 관련된 거 다 한 번씩 반영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저기 가산세 문제가 나오면 6점이고 가산세가 안 들어가 있으면 5점인가 봐요.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저기 뭐죠? 부분 점수 있어요. 맞추면 최대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해 보도록 하셔야지 됩니다. 자, 여기도 일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매출 자료부터 봅시다. 매출 자료에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5억 원. 그다음에 부가세는 5천만 원.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다음에 직수출한 거요. 공급가액 얼마? 1억 원. 자, 그러면 매출 자료만 입력해 보자고요. 자, 일기 확정 거 불러오기로 하고요. 부가세 신고서 누르셔서 4월부터 6월까지.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지금 5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억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은 5천만 원 뜨고요. 그 다음에 직수출 어디다 입력해요? 직수출은 여기 영세 보면 기타 있죠. 기타 6번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위에 세금계산 영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얘는 우리 저기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국내 수출기업에다가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해외로 외국으로 매출한 것은 기타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1억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문제에서 얘기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매출자료 입력이 끝났어요. 별거 어렵지 않네요. 좀 이렇게 입력하면 그래도 몇 점이라도 주지 않을까? 부분점수 해주니까. 자, 이번에는 매입자료 입력합니다. 매입자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하시면서 구분만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으네요. 자, 매입자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어요.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얘만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금계산서는 입력하는 칸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다 해야 되겠네요. 하나는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 입력하는 날이고요. 자, 또 하나는 고정자산 매입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일반 매입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중에서 불공사항이 있죠. 불공사항은 똑같은 금액을 여기서도 빼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거 요것만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 매입 얼마래요? 일반 매입은
1억 8,50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반 매입에 접대성 물품, 이거는 무슨 사항이에요? 얘는 불공사항이죠. 그래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일반 매입에다가 공급가액은 얼마로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1억 9천 이렇게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입세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9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서 불공이 내려가서 얼마짜리가 다시 도로 빼줘요. 500만원짜리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빼주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50만원 이렇게 됐나요? 뭐 남았어요? 기계장치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았죠. 근데 얘는 어디다 써줘야 돼요? 일반에다 써주면 안되고 고정자산 매입 요 칸에다가 100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입세 1,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게 되면 세금계산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거 이렇게 구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 매입에 아까 얼마였어요? 1억 9천이었었죠. 매입세액은 1,900만원. 고정자산 매입은 얼마 했었어요? 조금 전에 봤을 때 1억 원 했었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불공제 매입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바뀌죠. 여기서 뭐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500만원 불공 그대로 빼주셔야 돼요. 50만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 불공사항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입에서 신용카드. 자, 여기 신용카드도 매입 세금계산서처럼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 구분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 구분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큰 이슈가 뭐냐 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불공사항과 관련되면 여기다가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문제 읽어보면서 빼보자고요. 일반 매입은 여기 일반에다가 500만원 50만원 쓰면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일반 매입은 여기다가 500만원 50만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두 번째, 사업과 관련이 없다? 이거 사업 무관이죠. 그럼 불공사항이잖아.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이 금액은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해도 안 되고 부가세 신고에도 반영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어디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부가세 신고세 반영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비품에 대해서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여기 밑에다가 고정자산 매입 여기다가 300만원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남았어요? 예정신고 누락분 일반 매입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어디에다가 입력하는지 지금 한번 봐두면 돼요. 금방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신용카드에 대해서 일반에 500, 고정자산에 300 요거는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넣냐면 얘는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입력해야 되는 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 요 칸에다가 일반 매입은 얼마? 어디 갔어? 일반 매입은 50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 그 다음에 고정 매입은 얼마고요? 300만원 여기는 3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그 사업 무관 그건 입력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일반 매입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매입한 것 중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용카드 일반 매입이라고 여기 비어있는 칸이 있죠. 신용카드 일반 매입 바로 이 자리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금액을 얼마라고?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1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기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국세청
국세청 아유 발음이다.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대요. 예정신고 누락부는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기로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요거 예정신고 누락분 요거 신용카드에 대한 거 반영했고요. 자,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기로 한다. 뭐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18번에 아니 19번에 보시면 19번에 빈칸 띵 누르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용어 바뀌었다 그랬죠.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여기다 얼마? 10,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 뒷부분도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작성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보편적으로 보니까 가산세까지 계산하면 점수가 10점 중에서 6점이고, 어쨌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하나가 나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나 나온다. 근데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작년부터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감하는 거 여기서 저기 신고하는 거 문제가 나오고 있었죠. 여기 점수가 2점짜리이긴 한데 여기 내용 되게 간단하다 그랬어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 확정거래요.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까지 넣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자 파일 제출해서 완료해보라고 하는 내용이죠.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을 했었는데 날짜를 갖다가 저장을 해주시고요. 여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러오시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마감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거 이 마감되어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얘를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밑에 이제 전자신고 이라고 들어가 있다 그랬었죠. 전자신고 여기 클릭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지금 마감했던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했던 것을 여기 10월 그다음에 여기 12월 2기 확정 거 불러 오시고요. 그럼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불러와 있는 거 파일 만드세요. 파일 만드는 거는 위에 제작이라고 있다 그랬었죠. 그냥 이거 제작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문제에서 1, 2, 3, 4 1, 2, 3, 4 8자리라고 가르쳐 줬죠. 1, 2, 3, 4 1, 2, 3, 4 해주시고요. 여기도 1, 2, 3, 4 1, 2, 3, 4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전자신고 그 데이터가 마감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전자신고 데이터가 완료가 되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F6에 홈택스 바로가기도 되어 있죠. 요 화면 저기 없애고 좀 본 페이지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바로가기 한번 눌러줘요. 홈택스 바로가기 F6을 딱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는 닫기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파일이 전송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변환 순서 찾아보기 형식 검증하기 설명도 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어디서 못 찾으면 된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파일 찾아봐야 돼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C 드라이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기 누르시게 되면 C 드라이브 맨 밑에 오늘 날짜로 생성되어 있는 신고 파일이 있단 말이죠. 누르게 되면 ENC 2023 0329 오늘 날짜로 딱 되어 있죠. 요거 열기 누르시면 여기 딱 반영이 돼요. 반영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파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순서 절차대로 여러분이 쭉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형식 검증하기 누르시고요. 비밀번호 누르래요. 비밀번호는 1234 1234 아까 해놨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하기. 그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그다음에 내용 검증 결과 확인하기. 그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자 파일이 이렇게 지금 제출하기 전에 변환된 모습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 맨 마지막으로 전자 파일 제출하기 누르시게 되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 제출합니다. 예,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화면이 끝이에요.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껏 15초, 20초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설명하면서 여기 보여드린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게 되면 이거 매번 반복해서 하시게 될 테니까 그냥 그대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회사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아까 검증 확인 누를 때 거기서 오류가 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회사에서는, 실무할 때는. 자,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문제 상황에서는 교재 보시고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속서류까지 문제였었고요. 자, 이번에 문제 4번. 문제 4번은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한 문제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하죠. 결산 정리사항, 기말 정리사항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에 이제 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아래의 차입금, 돈 빌렸대요. 관련해서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당해연도분 미지급 비용 인식하는 회계 처리하세요 그랬었는데, 이자 비용은 만기에 지급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배웠던 우리 기간손익 계산할 때요, 손익의 이연이란 말 사용했었고, 얘는 손익의 예상이라는 말 사용했었죠. 손익의 예상은 얘는 지금 후불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실제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정은 두 가지 계정밖에 없다 그랬죠. 돈을 실제로 미리 받거나 미리 주지 않았으니까 미수익인 경우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반해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케이스라면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제 읽어보니까 얘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거예요. 돈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미지급 비용이라고 문제에서도 가르쳐줬잖아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럼 이런 경우 숫자로 계산하는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12월 31일자로 분기하게 되면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야 될 것이고요. 금액은 좀 이따 계산하고요. 차변에다가 뭐를 써야 돼요? 우리가 이자 아직 안 줬잖아. 비용에 대한 걸 아직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은 뭐라고 써야 된다? 이자 비용. 이렇게 쓰는 건 아직 딱 정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금액 계산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저 해줘요. 손익의 이연인 경우에는 얘는 선불 계정이라 그랬어요. 비용이 됐던 수익이 됐던 미리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한 거란 얘기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계정은 뭐뭐밖에 쓸 수 없다 그랬어요. 선자 들어간 계정, 선급 비용이라든지 또는 선수 수익 계정, 이 두 가지밖에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문제를 보게 되면 해당되는 계정이 뭐 써야 되는지가 딱 떠올라야 되고, 요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거래에서요, 날짜를 주어졌는데 대출한 날짜가 5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해 4월 30일까지인데 올해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기록할 거. 그죠? 근데 빌린 돈은 3억이랍니다. 3억의 2%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600만 원이 우리가 1년 동안 지급해야 될 이자인데 여기에서 월할 계산해 줘야 되죠. 월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총 12개월 중에서 내년 4월 달까지가 12개월이잖아요. 올해 해당되는 달은 몇 달이에요? 8개월이죠.
이거 손가락으로 정확히 계산하라 그랬어요. 잘 틀리니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올해 해당되는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또 해봐야 돼? 어디 나와 있을 텐데 400만 원이죠? 40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됐으니까 여기 차변에 이자 비용에서 4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 날짜는 며칠 날짜로 12월 31일 일반 전폐 입력에서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 첫 번째 문제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됐으니까 나가면 되겠고요. 일반 전표 입력 다시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 해주시고요. 400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면 되겠죠. 미지급 비용에서 400만원 예,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일반 전폐에서 입력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수동분계라고 하는 거 수동결산이죠. 여기 마감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12월 1일 요거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 말을 갖다가 지금 이게 꼬아놓는 경우도 있어서 중요한 건 현금이 많은지 적은지부터 판단하라 그랬었죠.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6,000원 많대요. 실제 현금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지 돼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12월 1일 날 이 상태를 회계 처리한다면 차변에 지금 현금 과부조 해서 86,000원 이렇게 써줘야 되고 대변에 제가 항상 현금부터 먼저 쓰라 그랬는데 현금은 얼마가 더 아이고 잘못 썼다. 현금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거 쓴 게 아니라 잘못 썼어요. 현금이 돈이 들어왔다고 판단하시고 86,000원 이렇게 써주시고 자 대변에다가는 현금 과부족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 왜 더 많은지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처리했는데 기말까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럼 12월 30일 날은 어떻게 돼요? 현금과 부족 기정 반드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차변에 현금과 부족 기정 없애줘야 되죠. 여기 대변에 써놨던 거. 그러면 차변으로 현금 과부조 86,000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 대변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잡이익 이렇게 해서 86,000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12월 31일 날 거 입력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12월 31일 날짜 요 분기를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일반 전폐 입력에다가 차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해서 입력해서 86,000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자비 해서 86,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끝나게 됐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이것도 엄청 많이 해봤죠. 그럼 우선 내용만 표시해 놓고 바로 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 하라고 그랬었죠. 여기 부가세 예수금은 얼로 처리하고 차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그 다음에 가산세는 계정 뭘로 쓰기로 했었죠? 우리 세금과 공과, 전자신고 세액공제 얘는 뭘로 쓰기로 했죠? 자비익하기로 했었죠? 이거 봐. 계속 반복하니까 알게 돼요, 그냥. 자, 12월 31일 날짜로 회계 처리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 2,545만원 쓰면 될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에서 3,100
4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차이가 얼마요? 일단 쓸 것부터 다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쓰라고 그랬냐면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쓰면 될 것이고 금액은 6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자비 이 금액은 만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금액으로 봤을 때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하고 뭐가 더 많아요? 매입세액이 더 많죠. 그럼 이건 환급이잖아요. 환급일 경우는 계정 못 쓰기로 했죠? 그래요. 미수금 잘하네. 떨어지기만 해봐라. 떨어지면 울어버려야지. 자, 미수금은 그 차액이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미수금은 590만원 되겠네요. 59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료 그대로 요게 부가세가 이기 확정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얼떨결에 얘도 기말 정리사항으로 되어버린 항목이랍니다. TAT에서는 이거 안 했던 거 했었어요. 예, 했었어요. 결산할 때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뭐 TAT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 안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결산해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근데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신 것 같아요. 혹시? 그건 아니죠. 않죠. 예. 자, 그냥 그대로 이렇게 12월 31일 날짜로 입력해 주세요. 자,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235도인가? 부가세 예수금 255였네요. 금액이 2,545만원 써주시고요. 또 차변에 뭐 있었냐면 판관비로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세금과 공과는 6만원. 자, 그 다음에 미수금이었었죠. 이거 미수금은 590만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제급금 해서 3,14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샵 22930 해서 만원.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전기에 미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 있었대요. 2천만원. 근데 만기일이 2023년 3월이면 내년이죠. 장기 차입금으로 해놨는데 정기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날짜는 건두고요.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차변에 돈 빌렸을 때 보통 예금 2천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 대변에 많이 얘가 3년 후에 갚을 거라고 예상하고 빌린 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걸 가정해서 얘네들은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12월 31일 날 보니까 이거 장기 차입금이긴 한데 내년에 3월 20일 날 갚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12월 31일 시점에서는 더 이상 얘가 장기 차입금이 아니야. 내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차변으로 장기 차입 장기 차입금은 이렇게 상기시켜서 없애버리고 얘를 기정 뭐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해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장기부채 중에서 장기 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돌아오는 거 얘를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 대체시켜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요 계정을 아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여기 장기 차입금도 유동성 장기 부채에도 못 써주라 그랬어요. 거래처 미래은행 요거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다가는 장기 차입금
여기다가 미래은행 해주시고요. 금액은 또 까먹었어. 장기차익금 2천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 98005 이렇게 주면 되겠고 2천만원. 예,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옵니다. 자, 마지막 거네요. 조금 전에 거요. 전자신고 세액 공제액을 아까 그 일반 전표 말고 여기 부가세 신고도 거기 공제하는 그 나눠 기입하면 겹치나요? 지금 여기 기수가 달라요. 기수가 다르다고요. 기수가 지금 질문하신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까 만원 기수가 다른데 입력했던 것은 그거는 기수가 다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렇게 신고하기 위해서 입력한 거예요. 여기 기수에 맞게 입력을 하면 여기다 할 필요 없나요? 지금 오현 씨가 가끔 저기 헷갈리는 게 있는 게 신고서 작성하는 건 부가세법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거기 아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전표를 입력한 것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죠. 그죠? 근데 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하면 걔가 회계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계 처리한 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돈 10,00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입력하잖아요. 거꾸로 걔가 회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직접 해줘야지 돼요. 여기 해고 거기도 넣는 여기는 뭐고 거기는 뭐예요? 여기 일반 전표에 저기 세액 공제 기록하면 저쪽에 뜨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거는 그냥 입력하게 돼 있어요. 뜨진 않고. 자동으로 뜨지는 않고요. 다른 건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건 여기는 안 그래요? 네. TAT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TAT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블로그에 싹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보통 회계 처리가 먼저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겠어요? 회계처리 언제 하고 아니에요. 회계 처리 먼저 하는 거는 앞에 매입 매출 그런 것들은 다 회계 처리를 먼저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맨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고 밑에 금액이 아직 매출, 매입, 그 부가세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회계 처리를 먼저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완성이 다 돼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걔를 보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날에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계속 그 신고 마지막 날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회계 처리 한꺼번에 다 하라고 돼 있잖아요. 세액 공제 만원 넣어놓고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이익으로 기억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그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 그런 다음에 그쵸. 그 전까지는 막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세 금액들이 다 반영이 됐다 할지라도 그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 금액들이 정확하게 다 맞는지 그것까지 완전히 다 맞춰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서 보내도 되겠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해드렸고요. 5번 문제는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 영업권은 무형자산이죠. 영업권에 대한 전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2억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2억 원이라는 숫자는 전개, 벌써 상각을 한번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영업권은 작년 1월 초에 2억 5천만 원에 취득한 것인데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하세요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1월 1일 1월 달에 산 거죠. 그죠? 1월 달에 샀는데 지금 2억 5천 주고 영업권을 샀는데 1년 동안에 상각이 얼마가 됐어요? 5천만 원 됐죠. 그리고 5년이라고 했으니까 아무 상각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도 없죠.
그럼 무조건 뭘로 하기로 했었어요? 정액법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떠올려야 되죠. 정액법으로 생각하게 되면 2억 5천 나누기 5년 하면 매년 얼마씩이 생각이 돼요. 5천만 원씩이 생각이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12월 31일 날 생각 뭐라고 해줘야 돼요? 차변에 생각해줘야 되죠. 무형 자산 생각비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얘는 직접법으로 영어권 생각해 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무형자산은 생각할 때 직접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무형자산을 줄여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감소시켜 주는 거죠. 이 회계 처리를 뭐라고 부른다? 직접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12월 30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에서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5번 문제도 다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전산세무이급에서 결산 관련된 문제 5번에 된 것까지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 간 관계로 여기 그 원천징수에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한 것들은요, 여기 화면 동영상 여기서 끝내고 다음 파일을 연결해서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할게요.